예비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위한 중학교 과정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수업을 해보니까 중학교 과정을 많이 놓치고 지나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학년 2학기 때 다루었던 그 사각형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쭉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4 한 장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이 메모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잘 정리를 하셔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막사각형이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사각형인데 선생님이 이제 구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이름을 그냥 사각형이라고 쓰지 않고 앞에다가 막자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막사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각형에는 막사각형만 있는 건 아니죠. 얘가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다리꼴, 네, 초등학교 때부터 다뤘던 사다리꼴이 있을 수 있죠. 자, 사다리꼴, 그 다음에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도 사실은 우리가 그 사다리꼴의 일부로서 초등학교 때 다뤘던 그런 기억이 있죠. 자, 등변 사다리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다리꼴과 등변 사다리꼴을 다룬 다음에 우리가 또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한 평행사변형이 있죠.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도형이, 자, 좀 길게 쓸게요. 평행사변형이 좀 메모할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직사각형도 이미 초등학교 때 한번 우리가 다뤘던 그런 사각형이죠. 그러면서 중학교 때 한 번 더 복습을 했었죠. 자, 직사각형.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또 만들어지는데, 자, 마름모라는 게 있죠. 마름모.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름모. 이렇게 해서, 자, 마름모. 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름모를 또 이렇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만나서 정사각형을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정사각형을 만들죠. 이렇게 이제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다뤄야 될 도형들인데, 이 도형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에 대한 정의인데, 그냥 막사각형이죠. 사각형은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또는 둘러싸인이라는 표현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게 교과서를 보니까 이게 이루어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또는 평면 도형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자, 평행한 사각형으로 정의를 하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변 사다리꼴은 두 밑각의 크기가, 자, 여기서 말하는 밑각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될 수 있죠. 예.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자, 사다리꼴로 정의를 합니다. 사다리꼴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이라는 표현을 쓰기 싫으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다리꼴의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 정의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도 되는데요. 교과서에는 사다리꼴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자, 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요 내자와 요 내자는 다르죠.
얘는 숫자 4를 뜻하고 얘는 안쪽을 뜻하죠. 안쪽.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분을 좀 주기 위해서 내각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쓸게요. 4개의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으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마름모도 4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물론 직사각형의 정의와 마름모의 정의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4개의 각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4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죠. 자,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 각각에 대한 성질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각형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사각형은 뭐 이미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은 내각의 총합이 여기서 말하는 내각은 안쪽에 있는 각입니다. 내각의 총합이 360도다라는 사실만 하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도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성질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넓이를 못 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은 넓이 구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얘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에다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넓이를 구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만 기억을 할 건데요. 등변사다리꼴은 요렇게 그어서 보니까 대각선이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각형들 중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 대각선의 성질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길이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등분하는 게 있고요. 이등분만 하는 게 아니라 수직 이등분하는 요 3가지 성질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평행사변형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자, 평행사변형은 정의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질들이 좀 많아요. 이 평행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자, 물론 이제 각각이라는 말이 빠지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과 이 각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죠. 그 다음에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하는 각과의 합이 180도다. 우리가 이거를 동측 내각으로 배웠었죠. 1학년 때. 자,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가 서로 이웃하고 있죠. 근데 얘하고가 평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각의 크기 합은 180도.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의 합도, 요 각 입장에서 보면 얘도 이웃해 있지만 얘도 이웃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각들인 거죠. 옆에 있는 각들. 그래서 얘하고 얘의 각의 합도 180도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하고 얘가 같았죠. 그러니까 얘하고 합이 180도면 당연히 얘하고의 합도 180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네 번째. 이게 좀 중요한 조건이죠. 네 번째가. 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많이 어려워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희가 아니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에서의 그 평행한 한 쌍을 뜻합니다. 그 평행한 한 쌍의 길이가 같다죠.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얘하고의 길이가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얘하고가 평행한데 얘하고 길이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입니다. 얘하고 얘. 그 평행한 애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대각선에 대한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각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대각선이 길이는 다른데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자, 네, 이등분한다. 물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서로 다른 것을. 자, 무슨 말이냐? 요 길이가,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가 같고 얘하고 같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대각선에 대한 성질들은 중요하니까 별도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직사각형으로 넘어와서 직사각형에서는 여러분들이 대각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연결하고 보니까 일단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예.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같고 얘하고의 길이도 같죠. 사실은 요거 네 개의 길이는 다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대각선만 기억을 하자 그랬기 때문에 얘는 먼저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네. 자, 마름모도 마찬가지예요. 마름모도 여러분들이 대각선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요렇게 그어보니까 얘가 수직으로 만나는 조건이 생기죠. 그래서 물론 마름모도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름모도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죠. 수직 이등분. 자, 요게 중요하죠. 수직 이등분이다라는 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이등분합니까? 아니죠. 수직 이등분하는 거죠.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직 이등분.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 좀 서운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 드릴 건데요. 이 사각형들의 성질 지금 쭉 우리가 메모를 했는데 사다리꼴은 앞에 있는 사각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함 관계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사다리꼴은 사각형의 성질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의 성질 당연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고, 물론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사각형의 끝판왕이죠. 정사각형은 앞에 있는 사각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사각형 사이의 포함관계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은 이 성질들을 뜻하는 거고, 포함관계를 물어본다 그러면 거꾸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포함이 되고 또는 마름모에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 포함이 되고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함관계를 말할 때에는 크기의 포함관계입니다. 집합기호로 이렇게 부분집합기호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포함관계가 만들어지고, 역시 여기도 이렇게 포함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포함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교집합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조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조건,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뭐 정사각형이 될 조건,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평행사변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성질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 이유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각형 뒤쪽으로 갈수록 앞에 있는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적어드리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의 정의나 성질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만 만족시켜도 직사각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따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뭘 알고 넘어갈 거냐면,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요렇게 중점을 연결해서 또 다른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안쪽에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은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도 각 변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또 사다리꼴이 만들어질 텐데 역시 얘도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뭐 글씨에 완전 파묻혔는데 네, 묻히는 걸 좋아하나 봐요. 등변사다리꼴이. 자, 여기에 요렇게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안에 만들어지는 그 사각형은 마름모가 됩니다. 마름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행사변형도 각 변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면 이 평행사변형은 참 착해요. 네, 중점 연결해서 만들어봤자 그냥 얘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넘어와서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얘는 마름모가 돼요. 마름모. 자, 그 다음에 마름모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 네. 조심하셔야죠, 발음. 자, 그 다음에 정사. 네, 이것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얘도 정사각형이 됩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면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뭘 해줬습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각 도형들을 쫙 나열을 해봤죠. 그리고 나서 도형의 정의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질을 썼죠. 그리고 나서 포함 관계를 썼죠. 그리고 나서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또 다른 그 안쪽에 만들어지는 사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외우시고 이걸 외우고 나서 그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